근육이 찢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이렇게 근육이 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고중량. 이렇게 푸시업 할 때, 야, 진짜 못할 정도로 몸이 하나 더 하나 더 얹을 때잖아요. 마지막 하나 더, 끝났다 싶은데, 힘들게 해갖고 하나 더 해가 딱 그때에 근육이 찢어지면서 약간 통증 느낄 때, 그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근육도 비슷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했을 때도 이것을 회복하는 능력을요, 다양한 곳에서 불러올 수 있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연히 다 넘어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 그걸 레질리언스가 그거거든요. 튕겨오르는 힘을 평상시에 좀 키워놓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멘탈을 강화하는 편이지. 처음 욕을 위해서 이제 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 욕 들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냥 군생활은 그냥 일반 용어가 욕이야라고 그냥 마음을 비워버리면 또 그냥 그런갑다 다 넘어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신경 쓰면 정말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걸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의 상태가 좋은 상황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고 나쁜 상황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좋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다 좋아요. 100%다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100명의 의사가 우리 몸에 산다. 슈바이처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몸에 자체적인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딱 침투하면 우리 몸 스스로가 그것을 싸워내서 이기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나 다른 약물들이 하는 일은 면역 체계가 강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 정신력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힘들이 있어요. 침벤치의 친구라고 하는 제인 구달이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좀 유명한 여자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10인의 여자인가 그 중에 한 명 들어가는데, 이분이 한 번에 이혼을 하고 한 번에 사별을 겪었어요. 자기 부모님도 어릴 때 이혼했어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고, 그리고 침벤치의 친구가 되어서 곰베라는 숲에 가서 이렇게 생명들을 살리고 이런 운영을 하는데, 이 평생 자기 삶을 지배했던 단 한 가지 외할머니가 들려준 성경 구절이 있었대요. 너 인생이 살아있는 한 너희의 힘도 그러하리니 라는 어떤 성경 구절이었는데, 자기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했대요. 내가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힘을 다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겠어요, 그죠?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침벤치의 친구가 되어서 침벤치 연구가로서 실제로 침벤치하고 살면서 그들을 연구하고 그걸 학계에 이제 글을 적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붙들었던 그 한마디. 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보이지 않는 힘들이 다 있다는 거. 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장에서 나오지만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여러분 이 코이라는 물고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일본의 관상어인데 어항 속에 딱 집어넣으면요, 어항 속에 클 만큼 이만큼만 큰데요. 근데 큰 수족관에 집어넣으면 큰 수족관에 클 만큼 이만큼 큰데요. 호수나 강에 집어넣으면 3m까지 큰대요. 이게 코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한테 해결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선임병이나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인관계에서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내한테는 큰 문제인데 전문가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이미 많이 다루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컴퓨터 하나도 몰라. 근데 컴퓨터 너무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 야, 컴퓨터 좀 고쳐봐. 이거 별거 아니네. 터득하면 다 끝나, 이 친구는. 내가 그거 안 되는 걸 컴퓨터 책 보고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늘려라. 좀 잘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면요, 그 안에서 굉장한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족과 유대도 중요한데 동료나 친구들과의 유대도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신뢰가 되고요. 누군가는 인생의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격려와 위로가 돼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면 그 문제 때문에 불행이 되고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자, 이런 거 주먹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쫙 가까이 주먹을 갖고 자, 눈 앞으로 가까이 재장 갖다 내보세요. 자, 주먹이 눈앞에 있습니다. 앞에 물건이 잘 보입니까? 주먹만 보이죠, 앞에. 자, 당겨보세요. 자, 이제 주먹은 멀어지고 다른 풍경이 보이죠. 원래 자기 불행이라는 게 이래요. 자기 코앞에 딱 갖다 놓고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만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먹을 거리두기 하는 순간 이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다 보면 내 문제가 작게 느껴져요. 이게 좀 신기한 일인데 내 문제에 몰두해야 이 문제 해결되지요. 이게 보통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 문제는 있지만 이 사람이 어려운 걸 돌봐다 보면요. 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래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 아, 내 문제 힘든데 내 해결하고 이 친구도 자기 문제 다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놔놓고 도와주다 보면 이 친구도 이 어려운 거 있네? 그거 내가 할 줄 아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다 보면 자기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한 번씩. 예, 그거 대인관계의 중요한 우리 그 회복 탄력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3자의 뭐 유연성 있죠? 플렉시빌리티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1차 화살, 2차 화살, 뭐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 사고의 유연성이? 사고의 유연성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이거. 1차와 다른 사건 그 자체가 통제할 수 없다. 실직, 질병, 사고처럼 힘겨운 사건들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이 나온다. 2차 화살은 이미 벌어진 일에 우리가 만든 스토리를 더한 것이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더해 과거와 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유추한다. 톰의 경우 2차 화살은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목소리로 다가오기도 한다. 톰에게 실직 그 자체도 충분히 나쁜 일이지만 가혹한 자기 판단이라는 2차 화살이 이 경험을 더욱 악화시킨다. 2차 화살의 영향은 대부분 유용하지 않다. 어떻게 2차 화살을 유연하게 피하고 좀 더 긍정적 방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을까? 자, 여기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실직 당했어요. 이 사건이 큰 거죠. 당장 이렇게 월급이 없어지고 자기 보험도 못 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2차 화살 뭔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잘렸나? 그건 자기 가해 화살이거든. 근데 회사는 이 사람 잘못이랑 상관이 없어, 사실은. 지금은 갑자기 지금 모든 게 AI로 대체되면서 은행에서 지금 30대 사람들도 퇴출시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안 그래요. AI 인공지능이 통계나 이런 걸 너무 잘 해내고 고효율로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직원도 30대 잘라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아, 내가 회사에 좀 더 충성하지 못했어? 내가 일을 잘 못했어? 자기 비난 화살까지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렸다. 거기까지 막 생각을 멈추고 그 이후에 자기 비난의 화살을 멈추어라. 의외로 자기 잘못하고 상관없는 시대적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이 단축구문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단추를 만든 내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대가 단축구문을 안 만들어 놨다는 시대적인 인식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물론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지만 그게 비난의 화살로 쏟아지는 않습니다. 사고를 유연하게 해라.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 쭉쭉쭉 다 바꿔야 돼. 자, 끈기. 자, 끈기. 자, 여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명한 아동 작가. 유명한 아동 작가 박서준은 천여작이 출간되기 전까지 원고를 27번이나 거절당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두 발명 등 3번 넘게 실험에 실패했다. J.K. 롤링 등 큰 역병을 인내하고 성공을 이룬 이들이 많다. 어디서 이런 끈기가 나왔을까? 심리학자들이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부른 것을 보자. 이 이론에 따르면 동기부여는 스스로 자유의지로 행동할 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이때는 누가 떠들지 않아도 알아서 그 일을 한다. 이런 상태를 내재 동기라고 부른다. 반대로 불이나 칭찬 등 외부에서 보상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적은 반지의 제왕 아니요 해리포터 적은 J.K. 롤링도 정말 그 원고 들고 다니는데 다 퇴짜 맞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회사에서 이제 그 원고를 받아줬는데 대박이 난 거죠.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디슨도 전구 발명한 2000번 이상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는 자기 동기가 있었다는 거지. 나의 동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열망,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동기가 필요하다. 자기 조절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조절이 잘 안 될 때 스탑 기법이 있는데요. STOP로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스탑 하고 이러면서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안 되는데 억지할 필요 없고 잠시 그냥 쉬는 거예요. 마음을 차분히 앉히는 겁니다. 그 다음 테이크 브레스 천천히 심호흡을 벨토부터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세 번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요 몸의 감각이 조금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접어 이게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는데 잠시 나를 잠시 떠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신에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프레이즈 칭찬하지 마. 크든지 작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냥 칭찬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조절이 필요할 때는 스탑 기법을 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뭐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얘기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성 마틴 셀리거만의 이 긍정성 책에 보면요, 내가 이 책 다 읽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걸 긍정 심리학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데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점 이온을 예. 뭐가 보이십니까? 점 또. 뭐 보이십니까? 신고하겠습니다. 종이. 자, 점이라고 말하는 사람,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백지가 99.9%예요. 그죠? 사실은 백지의 분량이 99.9%인데도 사람들 점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한테 가능성이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 그럼 사람들은 안 좋은 일 하나 때문에 나머지 가능성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좋은 긍정성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좋은 게 더 많다. 이게 내면적 비판자들을 잠재우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8. 거의 다 왔네. 이제 마지막 코스. 회복 탄력성은 뭔가 하면 마라톤과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한 발 한 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질러 뛰어가지는 않아도 돼요. 주저앉지만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돼요. 그 슬로우 앤 스터디라고 표현하거든요. 열심히 가던 사람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 이 사람은 결선점에 거의 다 왔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가 지쳐버렸어요. 그죠? 너무 게으른 사람은 아예 가지도 않아. 너무 열심히 달려서 포기하고 지쳤어. 어떤 사람은 노는 듯 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꾸준히 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옆에서 막 달려가면, 아, 지금 마라톤 회사는 저리 뛰다니다가 나는 설설설 뛰고. 이 사람이 지쳐있는 동안에, 주저앉을 동안에, 이 사람은 자기 호흡이 자기 스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1등이 아니라 완주다. 완주. 오케이. 내 인생의 스텝을 마지막 100세까지 보고 천천히 달려간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음 챙기보려면 아까 스탑 기법 있었잖아요. 마음이 너무 이제 뭔가 정신없을 때는 잠시 멈추어 놓고. 그죠? 스탑 기법. 그 자기 공감 능력. 그렇죠. 네, 자기 공감 능력. 그리고 긍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안 좋은 거 99.9%
예, 이 가능성을 놓치고 0.01%의 부정적인데 꽂혀있을 게 아니라 좋은 거 맞네? 할 거 맞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타인과의 교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서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 깨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이 사람 절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한 사람 믿고 있고 이 사람은 또 다른 경쟁성과 주변의 인력들을 모아줘요. 나도 내 주변 사람을 모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내 입장에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완전 막다른 절벽인데 다른 가능성들이 오다 보면요, 새로운 길이 막 만들어져요. 바둑판 뚫 때 딱 그랬잖아요. 이제 아다리 딱 죽게 생겼잖아요. 고수가 와가지고 딱 하나 어디가 뜨잖아요. 그때부터 판이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완전 막혀가지고 딱 죽게 생긴 판이야. 아다리 마지막 걸리는 판이야.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한 수를 두면 판이 완전 역전돼.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세 가지 징표를 기억하라. 자, 제일 밑에 각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나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 삶에서 내가 진짜 주인공이 변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나 다 좋은 나쁜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내가 꼴찌였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대대장님이 뒤로 돌아가 하면 나는 1등이 되는 거야. 분명히 가고 있다가 뒤로 돌아가. 내 위치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할 거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하는 역할이 적히 작을 때가 많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두 가지 함정은요, 다른 사람 계속 비교하는 거 하지 마라. 예, 독수리와 호랑이를 비교할 수 없죠. 예. 야, 독수리야, 니는 왜 이리 빨리 못 달리니? 안 됩니다. 호랑이야, 니 왜 못나니?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돌봄을 뒷전으로 미루면 안 돼요. 자기를 잘 돌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